블룸베리라는 남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싶어 했잖아요. 어차피 아내와는 이혼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스트리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존재나 자기 아기의 존재가 이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배려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빠 없는 아기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그런 위험을 결단을 한 거거든요. 위험스러운 일을. 그리고 이제 아기를 맡겨놓고, 덴마크에 아기를 맡겨놓고 자기는 스톡홀름에서 직장을 구해서 이제 아기를 보러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과처럼 되어 있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낱말 연상게임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스트리드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였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네, 자유였던 것 같아요. 자유. 자기가 빈메르비라는 그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서 최초로 쇼커트를 한 여성이 됐거든요. 네. 1910년대니까 최초로 쇼커트를 한 여성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어떤 처음에 편집장이 면접을 했을 때 연상게임에 그렇게 약간 뉴스페이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뉴스, 빛, 미래. 블룸베리가 미래라고 얘기하니까 아스트리드가 자유라고 말했거든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요하게 이제 이혼에 성공을 하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지만 이혼에 성공을 하고,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웃기지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그죠? 그래서 와서 드디어 우리 자유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스트리드가 번쩍하죠. 네, 번쩍. 왜냐하면 이 남자가 감옥에 갈까봐 자기는 그렇게 그 희생을 감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통죄는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벌금형입니다. 벌금 얼마 내면 되는 거였어요. 아스트리드가 너무 절망을 하죠. 그 상황에. 보통의 여성들 혹은 보통의 저 같으면요, 기뻤을 것 같아요.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랑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생길 수 있게 됐어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라면 특히 자기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스트리드는 놀랍게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처분을 거절을 하죠.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영화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정말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나의 형편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 거다 보다는 이 사람의 됨됨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를 더 먼저 볼 수 있었던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힘든 이혼이 안 됐을 때는 다 참다가도 이혼은 됐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 순간 그걸 오히려 박차고, 나는 나의 어떤 자유, 나의 미래를 내 스스로 일구겠다. 네. 그러고 나간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던 것이, 블룸베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너는 자유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시각을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걸 보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기가 자유롭게 됐어요. 자유롭다는 게 뭐냐면 부인의 이름을 갖는 거거든요. 블룸베리의 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름을 남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빈메르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살아요? 7아이의 엄마, 게다가 자기 아이까지 8명의 아이의 엄마로 사는 거예요. 10대 시절에. 이때가 이제 18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20세가 되기 전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그 순간 아마 그게 자기에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그 힘든 생활들을 하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내 길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려워도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나를 정말 반짝이는 사람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어떤 길일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 돌아갔으면 당연히 일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 반짝거리는 길로 잘 선택을 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갔더라도요, 부인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3번째 부인인 거잖아요. 2번째 부인 밀쳐내고 들어간 젊은 3번째 부인이 아이의 8명의 엄마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자기 친구예요. 베르타라는 친구가. 네. 춤추는 그 친구가 그 댄스홀에서 같이 춤췄던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인데 블룸베리의 딸이거든요. 자기 친구의 엄마가 돼서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 누가 뭐라 하든지 그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톡홀름과 어떻게 보면은 그 코펜하겐, 덴마크를 오고 가면서 생각하는 이 아스트리드의 어떤 생각들,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코펜하겐에서 참 굉장히 좋은 대리모를 만났잖아요. 위탁모를 만났잖아요. 위탁모인 메리라는 여성이 굉장히 이 아들을 너무 잘 보살펴준 나머지 라세라는 아들이 이 여성이 엄마인 줄 알아요. 네. 자기는 엄마가 아닌 거죠. 뭐 젊은 누나 같은. 우리 엄마는 저기 있는데 늘 이런 식인 거고 굉장히 절망할 만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위탁모가 너무 아이를 잘 보살펴주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립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남편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게다가 이제 거기에서 린드그렌이라는 진짜 남편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결혼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잘 맡기고 혹은 아이를 데려와서 어떻게든 뭐 하든지 간에 모든 선택의 기준 안에 린드그렌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된 자유가 뭔가라는 질문, 뭘 해야 내가 자유로울 것인가. 아이를 여기다 맡기고 있는 한 나는 몸 자유롭게 일하지만 사실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아는 그 비커밍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작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를 만들어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영화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하는 것이 뒷모습으로 편지 읽는 장면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뒷모습으로 시작하면서 편지를 읽는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죠.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이 써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제 4학년 A반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오거든요. 근데 이 편지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나이가 그렇게 많고 어른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편지 내용이 나레이션으로 영화 중간중간에 한 5번에 걸쳐서 소개가 되거든요.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는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삐삐의 엄마도 죽었고요. 누구의 엄마도 죽었고요. 누구도 죽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작품을 보고 나면 살고 싶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편지로 들려질 때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장면, 사실 대부분은 아들을 보러 오가는 그 코펜하겐과 스톡홀름을 오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고향을 쫓겨나서 떠나는 장면이었고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는 중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편지의 내용이 들리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내용 전체가 이런 아이들이 보내온 팬레터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아이들의 어떤 소감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은 그 고통을 다 견딜 수 있었을까요? 벌을 받지만 좌절하지 않아요. 헛간에 갇히지만 그래도 누구는 힘을 내요. 저도 힘을 내서 그렇게 잘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4학년 A반 아이들이. 그런데 그때 린드그렌의 상황은 굉장히 비참하고 불확실하게 아들을 보러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여정이 있었다라는 그 영화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 도장을 이렇게 찍어요. 여권에 그 빽빽하게 찍힌 코펜하겐과 스톡홀름을 오가는 도장을 이렇게 찍거든요. 영화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이 어린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면서 했던 마음, 그게 바로 이 작품의 근간이 됐지 않았을까. 정말 용감한 삐삐 생각나시죠? 엄마가 없지만 아빠가 멀리 떠나져 있지만 이런 이제 작품의 근간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 마음을 잘 알아요? 어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겪을 만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16이면 아이일 수 있는데 뭔가 어른들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그러면서 겪었던 어린 자기한테 그려주는 그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라세에게 내가 너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들, 힘을 더 내야 돼. 지금 너 너무 엄마랑 떨어져 있지만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들이 또 그림도가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린 엄마였던 거죠. 네, 맞네요. 그러니까 어린 엄마라는 것이 당시로서는 정말 고향에 발도 들여놓지 못할 만한 죄였고 숨겨야만 하는 일이었고 지탄받고 욕먹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 가족 전체가 생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혹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던 시대였고 지금도 사실 뭐 그럴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
어린 엄마로서 어린 아이가 엄마랑 떨어져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됐을 때 느끼는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자기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 말고 옆에 있는 그 엄마를 의지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과 이것들을 정말 아이의 입장에서 너무 잘 이해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야쿠자인 그 블룸베리의 경우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너무 일찍 알아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자기의 친정엄마가 엄마랑 아빠한테 그 유모였던, 그러니까 미탁모였던 메리가 이제 병에 너무 심각해서 우리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 전 데려와야 된다라고 한 장면에서 아스트리드에게 잊고 그냥 살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걔는 제 아들이다. 그렇죠. 네, 걔한테는 저밖에 없어요. 저는 엄마 아빠의 딸이잖아요. 걔는 저의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엄마 아빠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제 아들을 버리지 않을게요 라는 저는 그런 느낌처럼 되게 많이 와닿았고, 그래서 멀리 덴마크에서 자기 아들을 데려왔을 때 엄마 아빠가 그동안 되게 쉬쉬하고 숨겼지만 그 손자를 당당하게 안고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이 손자를 인정하고 그냥 딱 당당하게 자기들의 자리에 딱 앉는데, 아, 저런 게 가족이 아닐까. 교회의 어떤 편견, 그리고 사회 사람들의 어떤 의식 같은 것보다 내 아이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뭘까?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한 사람의 생명, 한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어서, 아스트리드의 그런 작품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녀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생각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그런 편견과 그런 의식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생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게 작품에도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또 보게 하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생명이 너무너무 귀중하니까 낙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낙태를 안 시키고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 아이를 생명을 지킨 그 장한 어린 엄마 혹은 엄마들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또 냉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게 바로 모순이 아닌가라는 것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린드그렌이 그 옛날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이 오늘날 주는 그런 힘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작품을 보고 더 생명력을 느끼게 되고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어른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게 되고 삐삐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린드그렌이 굉장히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진리가 자유지,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지라고 말하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잘 말하지만 정말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삶을 다룬 비커밍 아스트리드라는 작품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모기영과 함께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